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 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화광 3.1. 예,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 오전 8시 40분입니다. 10시 넘어서는 자꾸 재난 문자가 와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에 8시까지 왔는데 이메일 답하고 서류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 스크랩 좀 하고 하니까 어느덧 40분이 지나버렸네요. 자, 일단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립니다. 3주차부터는 그 수강 정정에 관한 혼선이 없는 주차이기 때문에 리포트 제출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해서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올려주세요 하는 거에는 일체 답하지 않겠습니다. 허용도 안 하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산출에 관한 공정성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가 가장 기분 나빠하고 화가 나고 하는 게 공정성의 문제죠.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채용이라든가, 또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딸, 또 지금 한창 시끄러운 추미애 현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 시에 어쩌고저쩌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쪽이 옳은 건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멍청한 대중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죠. 그래서 신문을 보더라도 보수 성향의 신문과 진보 성향의 신문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오른쪽에 치우치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인생이 꼬여 버리죠. 그렇다고 기회주의자가 되려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 인생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죠.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을 드리는데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에서 무릎 때문에 치료를 받은 추장관 아들이 무슨 프로축구단의 인턴으로 근무하고 그 대해서 특별했다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 추장관 아들이 프로축구 선수인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목만 듣고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개박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쫙 그 이후에 보니까 사무직 인턴으로 갔다는 거예요. 순간 내가 판단을 실수를 했구나. 사무직 인턴으로 갔는데 무릎 관절이 어떻게 되면 어떻고 휠체어 타면 어때?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이 신문들이 언론이 문제가 많죠. 자기들 쪽에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쪽. 근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언론은 팩트를 보도를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죠. 자, 교수님 문화관광 시간인데 이게 일반적인 문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초장부터 하냐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 날카로워요. 다 싸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관을 갖고 조심조심 모든 것에 조심조심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초에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 자체는 5주차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 실시 그렇게 왔어요. 그걸 전부 다 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공문 자체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에어컨이 꺼졌어요.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혼합 수업을 하기로 한 거는 혼합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소규모 강좌 30명 미만은 전면 수업을 하고 뭐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추후 공문은 없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면 수업을 하려고 그러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등록금 환불 문제가 걸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도 5주차부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것 같다. 그런데 이 과목도 혼합 수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수강 인원이 많기 때문에 30명 미만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과는 거기에 해당하는 과목이 없죠, 거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2시간 1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목요일날 이게 목금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요일날 2시간을 하고 금요일날 1시간 하는 걸로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2시간짜리에서 수강생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1교시 오고 집으로 가고 나머지 반은 2교시 오고 집으로 가고, 그러면 금요일날 1시간 수업은 지금처럼 동영상 강좌로 수업을 듣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2시간짜리 1시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2시간 분량을 하려는 거죠. 교수는 4시간을 강의해야 되는 거죠. 목요일날 1교시 한 번 강의하고 똑같은 내용 갖고 두 번째 반 강의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뭐 어쨌든 그거는 또 저의 영역이 아니고 대학 본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된 건 따라야 돼요. 결정을 번복하면 저의 경우로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사 국가고시 잘잘못은 의사 국가고시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파업하고 하는 바람에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또 그쪽에서는 다시 볼 수 있게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말 안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의사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면 결정된,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가 아니면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가야 말도 없고 탈도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몇몇 분들이 수강 신청에 관해서 뭐 못 들어왔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초지일관입니다. 수강 신청에 관해 앞으로 여러분이 4학년이 되더라도 저한테 메일 보내셔 봐야 제 답은 간단합니다.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끝. 그러면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의 원칙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누구라고 해줘라, 누구라고 안 해줘라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도. 그래서 수강 정정 기간 전에는 리포트, 출석 확인용 리포트 제출 기간을 길게 했죠. 지난 학기의 경험으로 혼선이 와가지고 그걸 정리하는데 무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맞는 것 같죠. 자,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지난 시간에는 수강생 한 분이 메일을 보냈죠. 교수님 이거 구판이던데요. 심판. 그래서 순간 놀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게 어저께군요. 어저께 그 친구 어저께도 일찍 왔어요. 동영상 촬영 때문에. 그래서 친구의 메일을 받고 9시 반까지 기다려서 녹화하고 9시 반쯤에 회사에다 전화를 걸었죠. 출판사에다가. 아니 신간이 나왔다는데 왜 구간을 나한테 저기 했냐 그랬더니만 신간이 나왔는데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용상에 별다른 게 없다고 그래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도 신간을 따로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그러고
따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군내 서점에서 주문을 하시면 택배로 보내준다 그래요. 뭐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군내 서점하고 나하고 또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출판사의 얘기로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 뭐 표지만 바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 내용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고 일단은 요거대로 요 책으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년은 아닌데요. 다른 학년 1학년 학생이 또 메일을 보냈어요. 뭐냐면 출석 확인용 그거 하는데 동영상도 안 듣고 그러면서 지네끼리 가르쳐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메일을 보고 황당하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근데 공정성의 문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공정성을 주장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범위 내에서는 공정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정이란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를 하고 따라갈 때만 그 공정성은 성취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구성원 각자가 공정한가 아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정한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어차피 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순간 놀랐어요. 또 옆에 문자가 왔네요. 문자가 오는 거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재난 문자가 온 건 줄 알고 순간 그러면 이게 멈춰버려요. 그래서 어저께도 오후 강좌 중에 하나는 동영상이 4개가 됐습니다. 이 문화관광은 동영상이 3개 이상 넘어가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왔다 갔다 했는데 공정성 시기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성적에 관한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고요. 수업은 재밌게 동영상 강의하는 저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재미는 없겠죠.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하는 거랑 해보니까 이게 에너지 소모가 강의실에 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뭐 동영상으로 하면 편하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표정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다른 일을 추가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파악이 안 됩니다. 굉장히 힘이 들죠. 가끔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충복이 된다고 빼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거나 간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는 뭐 재난지원금을 주네 마네 받고 재난지원금을 뭐 소상공인들한테 주고 하고 그래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고요. 지금 찍는 이 시점에 서울은 계속해서 전국 환자는 100몇십 명대죠. 지금 150명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풀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만 경제가 돌아가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무서운 게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도 무섭긴 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경제입니다. 경제. 병을 잡았는데 경제가 망가져 있으면 회복 불가입니다. 지금은. 국가도 세계 국가들도 부익부 빈익빈이죠. 부자 나라는 계속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난리치죠. 며칠 전에 본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코로나는 포기, 막 움직여라, 경제 활동해라.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죠, 인도가. 근데 조금 못 살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그저께 그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가까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요. 많이 가고 또 그들도 많이 왔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독도 어쩌고 늘상 하는 독도 얘기하는 바람에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을 한다. 일본 안 사고 안 가기 뭐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 1월 달부터 좀 풀렸었는데 그 와중에도 조금 사람들은 소규모로 교류는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끊어졌죠. 그러니까 그 선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부도가 나서 그 선박이 경매에 넘어가죠. 부랴부랴 항만공사에서 선사별로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러죠. 물론 지금 그 거기에 속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상시 임금의 70%가 8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하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무너지면 이게 복원이 됐을 때 이 한일 간에 교류하는 그 관광선은 일본의 종속이 돼버려요. 항공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관광객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상대방 나라에만 경제적인 이익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번이 이 코비드 19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시벌시벌 하면서 그냥 욕만 하고 승질만 내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사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유심히 보시고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유심히 보시고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그래야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다음번에 그때는 뭐 코로나인지 코브라인지 모르겠으나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거의 제가 봐도 이 빈도가 자주 발생할 것 같아요. 간격도 빨라질 것 같고요. 환경재해라는 이것도 일종의 환경재해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지 좀 유심히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와중에도 돈 버는 데는 돈을 벌고 있죠. 어저께 촬영 중에도 밖에다 써붙여 놨거든요. 강의 영상 촬영 중입니다. 녹화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써붙여 놨는데도 불쑥 열고 방역입니다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대면 수업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방역을 하죠. 저는 축 뿌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했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럼 네 그러고 가버리죠. 그 사람은 좋죠. 그러니까 문 잠겨 있는 데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열어서 열리면 들어가서 푹 뿌리고 가고. 근데 그 감염병 그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그 뿌리는 건 별 효과가 없다고 그러죠. 다 닦아서 만져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번째 사태부터는 제 주위라든가 소파 그런 데는 그걸 손소독제 그거 뿌려서 싹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닦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가면 또 닦아내기도 하고요. 뭐 이런 데는 안 닦고요. 저는 되는 데가 아니니까. 긴장의 연속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방역업체는 뭐 한 5년치를 벌었다고 그러죠. 그죠? 벌고요. 이 와중에도 벌고요. 또 배달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상당하죠. 참.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그 공평하죠. 그런 데 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깨어 있느냐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연 관광 문화가 코로나 이전 그대로 갈까? 바뀔까? 어떻게 바뀔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관광문화 여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몇천만 원씩 또 지원을 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느낀 건, 야, 세금 많이 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를 살려야 그것과 상관없는 나의 경제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가 무너지면 연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슨 수로 그렇게 정부가 돈을 퍼주냐 난리를 치는데,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는 그래도 GDP 대비 50%가 부채 비율이 넘지 않는다. OECD 평균은 거의 100%에 가까이 가는데,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원해서 살려내야 된다. 무너지면 생태계 복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가 복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주저주저 얘기를 했고요. 제발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되니까 일단 매일 보거든요. 관광 관련 기사는 거의 없죠. 오로지 코로나 그리고 또 막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정치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를 치는데, 가능하면 경제 분야의 기사들을 좀 자꾸 접하세요. 점점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 일자리가 준다는 얘기면 나한텐 수입원이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뭐죠? 기본소득 보장 뭐 그런 제도가 이제 북유럽부터 논의가 되고 있고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라고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3학년이죠. 그리고 3학년 2학기, 내년 되면 4학년이 되고요. 보통 3학년 2학기 때쯤에는 진지하게 또 휴학들을 고민을 많이 하죠. 과거를 돌이켜보건대 딱히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해요. 지난번에 누군가는 4학년 학생인데 이번에 졸업을 할까요? 아니면 1년 정도 쉬었다가 휴학을 했다가 졸업을 할까요? 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게 취직에 유리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복불복입니다. 자기 운이고 팔자입니다. 내 영역 밖이란 얘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상품적 가치를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상품적 가치를 키우는 거야. 그걸 하려면 상품이라는 거는 만들어진다고 다 상품이 아니죠. 팔려야 상품입니다. 내가 과연 팔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건가?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문화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 것인가. 전시 컨벤션 같은 경우도 요새는 뭐 저도 지난주인가요? 줌으로 심사를 한 게 있어요. 딱히 그렇게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그러면 국제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행은 어떤 형식으로 바뀔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여행에 관한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싸질 거다, 뭐 그렇게 예측은 해요. 왜냐하면 뭐 간격두기도 할 거고 더 조심해서 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는 100% 동의하기가 저는 어려워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조금 얼마 동안은 비싸지겠지만 다시 가격은 원상으로 회복을 할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거든요.
물론 비싼 상품은 비싼 걸로 가겠죠. 새롭게 자리를 잡을 거예요.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갈 거고요. 반면에 지금도 집에서 좀 있어주세요, 모이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악착같이 가죠. 뭐 서울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카페고 술집이가 9시 이후에 못하니까 전부 다 한강 공원으로 놀러 갔죠. 우리 저기 뭐야, 수변공원 가듯이. 거기도 막아버렸죠. 그 얘기,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심리가 만나려고 그래요.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함께 하게끔 유전인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 건가? 딱히 답은 안 나오지만 평소에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그 고민했던 생각들이 뇌에서 장기 기억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은 대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취직해야지 뭐 아무 데나 가지,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죠. 점점 빈부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생리입니다. 자본주의의 생리예요. 참 슬프고 무서운 얘기거든요. 어저께 근데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그때는 대한민국이 고도의 성장기였기 때문에 대학만 나오면 취업은 했어요. 뭐 어디에 취업하느냐가 문제지. 지금은 취업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4학년에 가면 창업론이라는 과목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또 기존의 아이디어를 갖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발 신문의 경제면 그런 것들을 자꾸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뭐 우리나라 걱정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 건가, 거기서 필요한 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거에 관해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졸업장만 따자, 토익이나 하고 졸업장 따면 취직하겠지,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도 3일 전에 화요일 날인가요? 뭐 밥 먹고 나서 아들하고 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건 정답이 없어요. 어쨌든 하시기 바라고, 길어지면 또 올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문화와 관광 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